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요즘 저는 고사리 꺾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고사리를 꺾어서 깨끗이 씻고 삶아서 말리는 과정 자체가 감동입니다. 특히 이 삶은 직후 고사리대에 한순간 박혀있는 녹색과 묵직한 검정색의 조화는 환상적입니다. 이걸 볕에 널면서 어디서 본 듯한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입니다. 시골 살면서 이렇게 자연에서 추상과 구상 그리고 익숙한 것과 낯선 것들의 구분이 없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슈퍼생스 쏴주신 길버 선생님, 알로카 선생님, 주석환 선생님, 파란 풍선 탄 곤양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선 이후 풍경을 담은 여러 작가님들의 만평을 감상하는 시간 2부 시작합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그림부터 볼게요. 자,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반응이었죠. 대통령 대신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시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 비서관급 이상 전원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제일 말이 많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느끼신다는 지금의 친일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신데요. 내각은 총사퇴한다는 얘기가 없고요. 하긴 장관들 다 빼면 누가 그 자리 채우겠습니까?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자, 그동안 바지 총리 하시느라고 노구를 끌고 동분서주 하시던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참사 때도 엑스포 유치 실패 때도 꿈쩍도 안 하시더니 이때다 싶은지 가라앉는 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대통령 책상에 총리 사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 비서관 사표가 잔뜩 쌓여 있어요. 여기까지는 특색 없는 그림 같지만 요 구석에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딱 한 분만 바꾸면 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계시죠?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윤석열차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받은 고등학생 작품인데 문체부 장관이 이걸 전시했다고 해당 협회에 엄중 경고 조치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 학생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윤석열차가 그림의 세계에서 달려서 2년 후 총선에서 결국 이렇게 추락하고 맙니다. 열차 안에는 한동훈과 검사, KBS와 어용 언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열차와 함께 같이 추락하고 있고요. 벼랑 아래에는 그 바다에 언론개혁, 검찰개혁이라고 쓰인 상어 지느러미가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의 핵심 포인트, 윤석열 차의 머리 부분, 대통령 윤석열 씨의 표정은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덤덤합니다. 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나 잼버리 개판 때도 그랬듯이 대통령 윤석열 씨는 이 엄중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라는 표정이죠. 총선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열차의 추락으로 아주 적절한 비유 같죠. 여러분, 그리고 박순찬 화백님의 장도리TV 채널이 지금 수익 정지 처분을 받았답니다. 얼마 전에는 강성범 TV가 또 수익 정지 처분을 받았죠. 유튜브 측에서는 왜 그랬는지 그런 거 정확히 안 밝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도리TV 링크를 더보기란이나 여기에 바로 오른쪽 위에 해두겠습니다. 박순찬 화백님의 작품이 모두 여기 있고, 요즘 다른 매체에서는 보기 힘든 4컷짜리 연재 만화, 왕자의 게임 이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박순찬 화백님의 창작 의지가 시들거나 꺾이지 않도록 꼭 방문해서 재밌는 풍자 만화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일보 백예규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링 위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나가 떨어져 있고 한 명은 당이라는 벨트를 차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당선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런데 검찰모를 쓴 다른 선수가 검찰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링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에 일부는 고발당하고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혐의로 수사받고 의원직을 잃겠죠. 선거 전부터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궐선거를 해서 여당이 가져갈 거다라는 그런 뻔한 스토리인데, 근데 아직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그렇게 막강한지는 모르겠어요. 한동훈하고도 요즘 많이 삐걱거리잖아요. 그리고 총선 결과가 이 모양이면 검찰이나 법원도 어디 고분고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회는 그동안 못된 짓 했던 검사 탄핵 계속 발의해야 합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그림 위에 세 컷으로 나뉜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그거야 대통령께서라고 답하고요. 여기까지는 뭔 소린지 모르겠죠. 다음 컷, 내가 언제 그러니까 총선 전후 물불 앞뒤 안 가리고 점점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슬슬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컷에서 어떻게 라고 물으니까 부자 감세 세수도 부족한데 온갖 선심 점점점,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텅 빈 창고에서 대통령 윤석열 씨가 밑에 참모를 서류로 두들기면서 니들은 뭐 있냐 안 말리고 라고 막 화를 내는데 꿇어 앉아서 쥐어 터지고 있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게 라고 하네요. 자, 11일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이죠. 지난해 국가재정 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자그마치 87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그러니까 나라 살림 전체 규모는 600조에서 한 660조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 진짜 복장 터지고 할 말이 많은 뉴스예요. 일단 법적으로 재정 결산은 4월 10일까지 해야 된다고 딱 못 박혀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선거가 딱 끝나고 4월 11일에 한 거예요. 이 날짜 안 지킨 거는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부에서 밝힌 이유는 10일이 휴일이라서 그런 거래요. 자, 이런 경우 과거에는 그냥 아예 앞당겨서 4월 10일까지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3월이나 2월에 발표하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또 빠르게 하지 못한 것도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전 정부에서 나라 살림 거덜냈다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는 건전재정 할 거라고 지금도 노래를 하잖아요. 자, 건전재정이라는 건 쓰는 거 줄여서 적자 폭을 줄이고 빚도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정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서 다 망치죠. 이런저런 세금을 왕창 깎아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 R&D 예산 등등 쓰는 거 악착같이 줄인 건 뭐 맞아요. 근데 들어오는 돈도 세금 깎아서 같이 줄여버렸으니까 적자는 그대로거나 더 많아지고 빚도 더 불어나서 뭐 별로 개선된 건 없이 적자 폭이 87조나 된 거죠.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무슨 염치로 건전재정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 건전재정 기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제 건강이 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하면서 선거 때는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5만 가지 다 해준다고 떠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텅 빈 나라 곳간에서 대통령 윤석열 씨와 경제 참모가 신랑이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신랑이도 아니죠. 그냥 윤석열 씨가 경제참모를 잡돌이하는 모습이죠. 윤석열 하면은 검찰총장 때부터 따라붙는 경로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을 잡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런 픽션은 뭐 그런 경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국고는 텅, 참모는 줄사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 책임진다고 국무총리와 참모들이 다 사의를 표했는데 이게 지금 가라앉는 배에서 핑계거리 만들어서 도망 나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죠. 자, 공직에 뜻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모시고 나랏일을 살피는 건 굉장히 보람있고 영광일 텐데 맨날 경로나 하고 일 터지면 책임은 미루고 혼자 떠드느라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대통령이면 일하기 싫을 만도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아첨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같이 망쳐놓고 이 도망 나오는 것도 참 한심하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참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이번 총선이 불러온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변화, 바로 녹색정의당의 실패입니다. 원내 그래도 6석이나 갖고 있던 정의당이 당 대표주자 심상정 후보까지 낙선하고 비례득표율도 3%를 못 넘겨서 빵석으로 원외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고 짠하면서도 또 막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들죠. 정의당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노동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는데 거기 반발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주도했고 이때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권영길 위원장의 연설은 진짜 막 생생히 기억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 파업 후에 노동계도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각이 일고 권영길 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막 그런 유행어가 이슈가 되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얻어서 제3당으로 화려하게 원내 정당으로 진입합니다. 이때 얼마나 돌풍이었냐면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표 영화감독인 박찬욱, 봉준호 뭐 이런 예술가들을 비롯해서 영화인 220명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박찬욱 감독이 줄을 잘 서는 게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민주노동당에 줄을 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총선에서 비례대표 따로 투표하는 투표용지가 나와서 이제 2장씩 찍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안고 한 장은 민주당에 한 장은 이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표를 줬어요. 그 기대와 꿈이라는 건 수구 친일 세력이 사라지면 오른편에 민주당이 있고 왼편에 정의당이 있는 뭐 그런 새로운 정치 구도? 꿈 같은 3인주의 뭐 이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 꿈이었어요. 하지만 보수 정권 때마다 두들겨 맞으면서 내부 노선 갈등 거치고 그래서 뭐 통합 진보당으로 재조립했다가 다시 겨우 정의당으로 재편됐다가 비통하게도 노회찬 의원을 어이없이 잃고 나서 꼬꾸라지더니 이제는 이렇게 원외로 벌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지금의 결과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싸다 싶은 면도 있죠. 마땅히 노동자, 농민, 서민의 자리여야 할 비례의석을 어디서 이상한 인간들을 데려다 앉히더니 페미니즘 논쟁에 매달려서 겨우 결집한 동력을 거기 다 소진해버리고 지금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 언론 개혁에는 제일 앞장서줬으면 하는 기대와 달리 뜨뜻미지근하게 굴었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비례연합이 구성되는 과정에서도 주접 떠느라고 빠졌잖아요. 거기 끼었으면 그래도 지역구 한두 석에 비례의석도 2~3석 건졌을 텐데 그마저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또 표가 갈려가지고 마포갑 이지은, 도봉갑 안기령 후보가 깻잎 한 장 차이로 낙선했죠. 이러니 과거에 비례표를 기꺼이 정의당에 줬던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지금의 정의당은 왼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의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같은 법을 발의했고 병사 월급이 100만원 넘는 시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너무 당연한 학교 무상급식도 다 정의당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이 실패는 진짜 꼴 좋다 싶으면서도 뭐 좀 안쓰러운 거예요. 자, 만평은 다시 광야로라고 써서 24년 만에 제도권 밖으로 쫓겨난 정의당의 처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있었다면 우리를 거부한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들의 희망이 됐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말할 법하겠죠. 저 멀리 광야의 저 녹색 버스는 노회찬 의원의 그 유명한 연설에 등장하는 6411번 버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기후정의와 차별 없는 세상의 꿈을 담은 그 배낭을 메고 국회에서 쫓겨난 정의당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뭔가 강렬한데 뭐지 싶은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12척의 요 배가 빨간 얼음을 깨부시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추상화 같은데 사실 이건 구상화입니다. 12척의 배가 앞에 나가서 부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은 명량 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서에 남긴 상유 12,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국혁신당은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달려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감사합니다. 당장 김건희 박사를 불러다가 제대로 수사해라. 안 그러면 6월 국회 열리자마자 특검법 발의해서 끌어내겠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와, 멋지죠? 아니, 이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투표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 조국 혁신당의 12명 당선자가 더 빠르고 강한 쇠빙선이 돼서 빨간 얼음, 빨강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죠. 이걸 깨부수고 앞으로 나가주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22대 여소야대의 국회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